요즘 한국의 법조계가 좀 상당히 심합니다. 이재명 선거법 판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사건 1심을 갖다가 6개월 기한을 넘겨서 시간을 끌더니 1년 넘게 혐의 2건 중에 한 건만 심리를 하더니 판사가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심판을 16개월간 맡아온 강규태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면서 이재명의 재판이 더 지연되게 생겼다는 거예요. 선거법 재판은 6개월 안에 1심 선고 판결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법 규정을 어겼고 다음 달에 이제 정기 인사가 있어요. 2월 달에 항상 판사 인사가 있죠. 그때 판사가 새로 오면 그동안 진행된 재판 녹음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등 사실상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자, 이 판사의 행위는 이재명의 재판을 한정없이 끌고 가기 위한 의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 때 선거법을 위반해서 2022년 9월에 기소됐어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대선 당시에 방송에 나와서 대장동 핵심 개발 실무자인 김문기 돌아가신 분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한 말, 그리고 백현동 아파트 특혜와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 부지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문제를 삼겠다고 압박을 받았다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강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절반쯤 재판을 진행을 했어요. 재판 초기에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다고 시간을 질질 끌었고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재판도 2주에 1회만 열었고 주일에 재판해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그 혐의, 그러니까 국토부로부터 압박받았다는 것은 빼고 김문기 부분만 관련해서 1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재판을 끌다가 나가버리면 동료 판사가 이제 중간에 떠맡아서 엄청난 개고생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강 부장 판사는 사건을 느리게 진행한다고 말을 하니 참 답답하다. 증인이 50명 이상 되는데 어떻게 빨리 하냐.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재명의 위정교사 사건에 대한 재판을 대장동 사건과 분리해서 재판하기로 결정하는 데만 법원이 한 달 끌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정치 재판과 관련해서 법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이 법적인 심판이 제때 내려지지 않고 시간을 끌고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이 총선에 이기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현 여건을 코너로 몰고 탄핵을 이야기하고 한참 기세 등등해지면 그때서 슬그머니 무죄를 때리는 재판을 하는 것이 만약에 사법부라면 이런 사법부가 왜 필요하겠는가라는 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건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과거에 보면 중동 선수들이 우연히 한 골 넣고 나면 그냥 누워서 침대 축구를 하는 것과 똑같은 형식의 재판을 했어요. 자, 이런 일이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 여러 군데 또 더 벌어질 거라고 합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재판하는 재판부도 다음 달 교체 대상이고 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장도 교체 대상이고 자, 그래서 대장동, 백현동 관련해서 이 수사 기록만 수백 페이지라서 내년 2월에 선고가 되지 못할 거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새로운 판사들. 그러면 내년 2월에 또 판사가 바뀝니다. 자, 그러면서 판사들이 각자 재판하는 척 시간을 끌면서 계속 손수건 돌리기 식으로 재판 돌리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자, 검찰이 지금 428억 이재명 측 뇌물 약속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지금 제대로 수사하지를 않고 수사 중이다라면서 시간만 끌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이재명 기소에서 빠진 428억 검찰 여론몰이였냐.
자, 뻥카냐 하는 이야기가 좌파 매체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28억 약정설, 무시무시한 의혹인데 그걸 검찰 발로 나와놓고 이게 사실이라면 역대 정치인 중에 거의 최고의 뇌물 액수인데,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이가 성남시에 거의 5천억 가까운 손해를 입힌 배임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바로 대가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검찰의 강력한 근거가 맞아떨어지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그야말로 검찰 발로 한껏 여론을 갖다가 띄워놓고 실제로 이재명이 기소할 때도 빠졌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조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 사라져 버렸어요. 자, 김만배가 입을 닫아서 이재명 428억 약정설이 난항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측은 누가 장난쳤냐라고 하고 있고, 이게 그냥 흐지부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재명의 지금 수사가 김만배 측에 대장동 사업에서 벌은 모든 돈을 맞추지도 않았고, 자, 부분적으로만 맞추어서 이 혐의를 적용하다 보니까 설명이 궁색한 부분이 생기고 대장동 수사가 전반적으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도 김이 빠지고 위례도 김이 빠지고 성남FC도 김이 빠져가고 있어요. 도대체 검찰이 왜 이런 식으로 수사를 했는가? 이것은 법원이 지금 시간을 끌면서 이재명 재판을 안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자, 몇 주 전에 조우영, 유동규, 남욱, 정영학, 정민용이 천화동인 1호 428억은 이재명 몫이라고 일제히 똑같이 말을 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대장동 관계자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검찰이 최근에 조우영 1호부터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측의 몫이라고 하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12월 1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조우영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1년 8월에서 9월쯤에 천화동인 1호 소유주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 측이라고 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 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이 대표를 연관시키면 안 된다는 말까지 했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고, 이런 조우영의 진술은 대장동 관련 다수의 피해자 기존 진술과 일치해요. 유동규도 428억과 관련해서 이것은 이재명 정진상이 김용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정민영, 남욱의 후배지요. 성남 도계공 전략사업실장, 이 사람도 변호사죠.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 2016년에서 17년쯤에 유동규, 남욱으로부터 428억은 이재명 대표 측 몫이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을 했고, 또한 검찰은 유동규와 정영학으로부터 2014년 6월에 김만배가 이재명 측의 지분을 절반 줄 테니 남욱이 가지고 있는 대장동 사건을 자신에게 달라고 이런 말까지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남욱이는 2015년 2월 또는 4월 김만배가 나에게 지분의 25%만 빠져라. 나도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정 변호사는 2016년에 대장동 수익 428억은 이재명의 몫이라고 알았다라는 진술을 다 했다는 겁니다. 대장동 관련 혐의자 가운데 유일하게 김만배만 천화동인 1호가 자기 거라고 말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이재명 측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은 이 문제에서 진전을 못하는 겁니까? 참으로 미스테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직 검사가 지금 이번에 선거에 출마한다고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보수 언론조차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 출마를 강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직 검사, 경찰, 판사 등이 사표를 내고 선거 직전에 출마하는 일이 황운하에 의해서도 있었고 판사들도 좀 있었죠. 근데 이런 게 옳은 것인가? 적어도 이 법의 집행과 관련되는 고위공무원 그리고 현직 주요 고위공무원들은 사표를 내고 출마할 때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출마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현직에 있을 때 정치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으로 지금 엉망으로 돌아가는 한국 법조계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